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75번째는 장요샤의 8.2 집단군이 북경으로 진군을 했고, 사중전해 회의장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상 신호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차 사중전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면은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는 정치 문제, 인사 문제가 되겠죠. 10월 20일 중공의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사중전회가 개막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10월 23일까지 나흘간 내일까지입니다. 중공의 정치 판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 22일이니까 이미 사흘째인데요. 특별한 보도가 없고요. 회의 내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중전의 목적은 14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마감하고 15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집권당인 공산당의 정치회의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중공의 당내 주요 인사 그리고 군부의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전망이 되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중공의 관변 언론들의 사중전의 보도 태도가 정말 이상합니다. 이번 중공 제20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관변 언론의 이상한 보도 태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데요. 이번 사중전회가 개막하자마자 따라서 중공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이상한 사중전회다. 개막과 동시에 이미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짚어볼게요. 과거 사중전회가 개막이 됐을 때는 정상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데요. 뭐 요약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일 경우에는 첫 번째로 10월 20일 개막식과 동시에 참석자가 입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시진핑의 개막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집중 보도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이 10월 22일까지니까 한 사흘 정도인데 매일매일 중요한 회의 내용 이런 것을 중앙TV, CCTV죠. 뭐 신화사나 인민일보가요. 요약해서 보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주요 참석자의 회의 장면을 클로즈업 한다거나 뭐 시진핑 찬양가를 막 늘어놓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보도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 사중전의 개막, 관변 언론들이 이상한 보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좀 한 세 가지만 잡아보면 중국의 강변 언론인 신화사, 그 다음에 인민일보, 중앙TV, CCTV죠. 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아예 상세한 보도가 없습니다. 이상한 보도 첫 번째는 10월 20일 사중전회가 개막이 됐으면 이걸 보도했는데 신화사는 단지 100여 자 정도로 아주 짧게 시진핑이 개막 업무를 보고했다. 뭐 이렇게 단신으로 보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TV, 이 CCTV의 정규 뉴스 시간에 사중전의 개막 TV 보도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죠. 게다가 세 번째는 중앙TV, CCTV의 국제뉴스에 남의 일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국제사회가 20기 사중전회를 주목하고 있는데 사중전회가 경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안정과 믿음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남의 일처럼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경제 데이터와 그렇다면 관변 언론의 보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관변 언론이 사중전의 개막에 대한 보도는 시큰둥하게 보도를 했지만 논설로
사중전의 개최 목적이라든지 경제발전 이런 걸 또 신화사와 인민일보가 같이 또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의 관변 언론은 시진핑의 경제 광명론, 경제가 뭐 밝다 이거지 뭐 이런 걸 막 또 과장되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와 대비해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10월 달에 발표한 통계 내용이나 또 IMF에서 경고한 실물 경제에 대한 경고, 이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먼저 중공 관변 언론의 12여 천가 경제 광명론 찬양하는 내용을 좀 보면요. 10월 20일 날 신화사와 인민일보가 함께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의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뭐 역사적인 성취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바로 드러날 거짓말인데. 시진핑의 주장을 또 덧붙여서 강조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품질 생산력, 중국 경제 광명론, 중국 경제가 안정 중에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관변 언론들은요, 이렇게 인민들을 속이고 소위 말하면 희망 고문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가짜 선전 선동에 지금 사중전의 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거죠. 예. 그런데 실물 경제를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건 뭐 중국 인민들만 속을 뿐입니다. 네. 세뇌당한 중국 인민들만 속죠.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달 발표한 지표를 보면요. 실제 경제 데이터와 괴리된 과장 선전이 그대로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자,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달에 발표한 중국 9월달의 소비가격지수 CPI는 동기간 동안 0.1% 성장했다. 근데 이게 뭐 역사적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선전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생산 출고 가격 지수 PPI는 연속해서 17개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문제는 누적 중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역사적인 성장이라고요? 자, 부동산 투자 방면에도 동기간 대비해서 9.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방정부 채무 위기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제통화기구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여기에서도요. 중국의 2025년 경제 성장은 원래 연초에 4.6%에서 지금은 4.1%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역사적 성장입니까? IMF는 특히 예, 이 경고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요. 경제 성장을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내수 부진을 짚었고요. 또 내수 부진과 함께 부채,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뭐 금융이든 가계부채든 이 부채 확장이 경제 성장 회복에 동력을 막는 장애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관변 언론의 12여 천가. 그러나 실제 숨어있는 진짜 본심은 뭘까요? 예. 중공 관변 언론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12여 천가를 지금 사중전에 때 하고 있는 실제 숨어있는 진짜 본심은 중공의 관변 언론의 전통적인 풍자, 반어법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새벽에, 예. 이건 뭐 새벽에 장문의 사설을 발표한 신화사의 경우에는 10여 천가를 선전선동했지만 숨어있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새벽에 신화사가 수천자 분량의 12여 천가 사설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3년 동안의 무한폐렴, 제로 코로나를 잊었습니까? 예, 그럴 리 없겠죠. 신화사가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 시진핑 동지가
핵심이 돼서 당 중앙이 역사적인 성과를 성취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천 자의 그 문장 중에서 20여 차례 이상 반복된 시진핑 동지가 핵심이 된 당 중앙, 위대한 기적을 이루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관변 언론들의 돌발적인 보도에다가 과장된 선전선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진핑 시대의 모든 경제 발전 성취는 시진핑의 업적으로 부각시켰고요. 모든 과실은 뭐 부처나 뭐 국제정세 이런 데 책임이 있다. 시진핑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신화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현실과 동떨어진 관변 언론의 시비어 참가, 제로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경제 발전이 성취가 됐다고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냥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포장해버리는 건 어, 시진핑의 조용한 명예퇴진을 종용 또는 암시하는 일종의 중공식의 정치 풍자 일종의 배웅하는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 중국 전문가들이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그 문장으로만 봐서 이해한다는 그런 엉뚱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충격적인 얘기겠죠. 예, 문장이 아닙니다. 예, 그 문장의 가로 속에 있는 얘기를 찾아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전통적으로도 보면 현실과 다른 중공의 최고 지도자 칭송이 극찬에 이를 때 이런 상황에서는요. 마지막 명예퇴장을 암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 그리고 마오쩌둥이 지명했던 화거펑 기억나시죠? 그리고 장쩌민 이렇게 물러날 때마다 화려한 수식어로 막 칭송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칭송해줬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풍자적인 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화사나 인민일보의 관변 언론들이 시진핑을 위한 마지막 12여 참가를 합창한 게 아니냐. 즉 시진핑을 배웅하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견 타당성이 있죠. 예. 사중전해가 개막됐는데요. 세 가지 빅 에피소드 루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중전해가 개막돼서 관변 언론들조차 보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 막 떠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창이 사직을 했대요. 와, 그런데 시진핑이 대노했다, 열받았다. 예. 리창 국무총리가 시진핑에게 총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루머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리창은 이미 사중전에서 시진핑파가 몰락할 것을 예견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도 도망가서 살겠다는 건가요? 시진핑은 리창 총리의 사직서를 보고 대노했고 사직 불가, 반려했다 이런 반려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겠죠. 야 임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임마 지금 물러나면 다음 죽는 거야 임마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리창 사직, 시진핑 대노설 이런 게 또 나돌고 있습니다. 루머입니다. 예. 나중에 뭐 진실이 밝혀지겠죠. 두 번째 빅 에피소드 루머는요. 짱요샤가 파리 집단군을 북경에 진주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시진핑이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이치 중앙서기차 제1서기와 왕샤오홍 공안부장 등 이 호위무사들과 이 꿍꿍이로 사중전에서 자기들이 분리하니까 제2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짱요샤가 중부전구의 핵심 최강 부대인 파리 집단군을 북경으로 아예 진주시켜버렸고 사중전의 전회의 그 회의장이 경서 호텔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찡시 賓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경서 호텔을 포위해버렸다. 이런 또 파리 집단군 북경 진주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부의 해방군부에 서로 상반된 평론이 실렸다.
이 내용인데요. 짱요샤가 지금 현재 장악한 군부의 해방군부, 국방부에서 나오는 해방군부, 여기는 시진핑을 옹호하는 내용과 이와는 반대로 군부 내에 시진핑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상이한 논평이 실렸다고 합니다. 이 사중전회가 개막이 됐는데 현재 중공은 사실상 어찌 보면 생사를 건 치열한 정치전쟁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누가 사중전회 회의 장소인 경서호텔 징시賓관에서 웃으면서 걸어 나올까 이게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중전회가 개막이 되면서 세 가지 이상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엄중한 비공개로 진행 중인 사중전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신호 포착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군부의 중앙위원 중에 23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진핑 중앙군사의 주석의 퇴출을 건의했다. 사중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위원회는 20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군부에 할당된 인원이 지금 현재 중앙위원으로 있는 게 23명인데 이 23명이 집단으로 시진핑의 군권 퇴출 건의를 사중전에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퇴출 건의를 한 이유는 군부의 부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이 시진핑이 했던 얘기를 딱 이유로 잡은 거죠. 네, 이 근거는 뭐냐면 시진핑이 늘 그 얘기했죠. 친히 강조했던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 그래서 군부의 부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다. 부패한 사람은 바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신이 주석 책임제를 강조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상 신호는 왕양이 과도기의 임시 중공 총석이 추대가 된다. 뭐 이런 그 추대설인데요. 시진핑이 퇴출되면 공산당 총석에서 퇴출되면 은퇴를 시진핑에게 당한 전 정협 주석이었던 왕양. 사실은 왕양이 총석이를 가는 게 그 예정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은퇴를 당했는데 차기 21차 당대회 이전까지 이제 2년 정도 남았죠. 2027년 말까지 과도기의 총서기로 추대가 왕명이 되었다. 뭐 이런 될 것이다 혹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량이 임시 중공 총서기로 추대가 되고 현 정협의 제2부주석인 후춘화가 이거 뭐 중앙군사의 부주석으로 추대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경착륙을 할 경우 다 물러나겠지만 연착륙일 경우는 중공의 총석이 그리고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에서 퇴출되죠. 예, 국가주석은 이제 좀 그대로 가지고 임기 보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짱요샤가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에 취임하게 되고 2년 뒤에는 그 21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짱요샤가 은퇴하는 이런 이제 그림도 그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기 지도부 인사 선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추후 방송에서 다시 상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신호 세 번째는 관변 언론이 새벽에 12여 천가의 전용 문장을 삭제했다. 통으로 삭제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2018년 4월 10일 중공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이 이걸 제안했는데 요구한 거죠 사실은. 2개의 확립, 2개의 유지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2개의 확립, 2개의 유지 혹은 수호. 수호로 한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수호. 이거 고치고, 예. 그러면, 2개의 확률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진핑이 당 중앙 및
전 공산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확립이고, 두 번째 확립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통치 지위를 확립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확립입니다. 즉 그냥 한마디로 시진핑 얘기를 들어라. 시진핑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겁니다. 예. 두 개의 수호도 첫 번째는 시진핑이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고 핵심 지위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진핑의 핵심 통치를 수호하자. 인정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12회 청구의 전용 문장인데 사실은 그냥 시진핑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자. 이게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요약해버리면 됩니다. 관비어 언론은 어쨌든 시진핑 2기가 막 시작된 2018년 4월 이후부터 이 두 개의 확립, 두 개의 수호, 이 얘기를 뭐 그냥 달고 살았죠. 시진핑 창가의 핵심 용어인데 이걸 통삭제를 했다? 이거는 시진핑 권위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죠. 사중전회가 개막되면서 3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된 사중전회 10월 20일 개막됐는데 비공개로 진행 중인 사중전회 10월 24일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죠? 일단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시진핑이 전격 퇴진할까요? 모두가 바라는 시진핑 퇴진. 이게 전격 이루어질까요? 시진핑은 어디까지 물러설까요? 이미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의 연착륙은 중공의 총서기와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직을 사직하고 단지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 2년 동안 그 임기를 유지하는 거 이게 연착륙이고 시진핑의 경착륙은 중공의 총서기, 중앙군사회 주석, 중국 국가주석 모두 사직해서 그냥 아웃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시진핑이 퇴진하면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나온 얘기로 보면 중국의 총서기는 전 정협주석인 왕양이 남은 임기를 2년간 보궐로 맡아서 임시 과도기 총서기 역할을 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중공의 중앙군사의 주석은 현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인 장효사가 21차 당대 개막까지 즉 2년 남은 기간 동안 담당한다. 중국의 총리는 리창현 총리를 유임시키고 21차 당대 개막까지 그냥 임기 보장하고 퇴진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중공의 중앙군사의 부주석 2명은 이렇게 되면 이제 둘 다 공석이 되니까 한 사람은 현 정협 부주석인 후춘화를 부주석으로 한다. 그럼 이 얘기는 후춘화는 차기 21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된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후계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현재 연합참모부 참모장인 류전리, 장유샤의 그 우군이죠. 동지죠. 이 사람이 맡는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녀 2년 임기를 보장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왕량이 중공의 총서기 겸 중국의 국가주석까지도 임시 과도기에서 맡는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이 그냥 무탈하다. 그냥 현상 유지가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악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진핑이 모든 직책을 남은 2년 임기는 보장을 받는다. 이런 거고 그 이후로는 중공의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간의 힘의 균형이 서로 팽팽하다 보니까 이 타협점으로 결국 찾은 것이 좋다 그러면 4년, 네 번째 연장은 안 하고 3기까지만 끝내자. 뭐 이렇게 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내일 폐막식 나오면은 그 결과가 쏟아질 텐데 일단 이런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을 예고합니다. 차기 지도부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다
여기에 담겨 있는 그 배경과 상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 참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